이 관함식이 슈퍼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될 예정입니다. 먼저 관함식이라는 게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해군 쪽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로 보는 건데 자국은 물론 해외 해군 강대국들, 미국, 영국, 호주 등등 강대국 해군이 참석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참석을 해서 바다에서 쭉 줄을 맞춰서 항해를 하는 군함들의 위용을 관람하는 행사입니다. 육군으로 치면 탱크들이 줄지어서 사열을 하거나 공군으로 치면 에어쇼와 맞먹는 중요한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1998년과 2008년에 국제 관함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형 구축함 광개토 대왕함 확보를 축하하기 위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계 해군 강대국을 초청하는 일본 관함식에 일본은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해군력이 약해서 못 간 게 아니라 초청을 안 하면 안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초청을 해도 안 갔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기싸움을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댓글들이 재미있는 게 많이 있었는데 영상 마지막 부분에 몇 개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해상 때는 14일에 열릴 관함식에 앞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함정 일반 공개 행사, 즉 일반인과 같이 하는 리허설 같은 거겠죠. 이것을 취소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관함식 행사를 여는 지역이 태풍 하기비스 영향권 정확히 가운데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5년 때와 같은 도쿄 옆에 있는 카나가와현 해상에서 열릴 예정인데 일반인들에게 공개를 하면 배를 타고 군함을 둘러봐야 하는데 이 행사를 강행할 경우 태풍의 영향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관함식에는 특별히 신경을 쓴 건지 이전까지는 해군 강대국 멤버가 아니었던 중국 해군까지 초청을 했고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 미국, 인도, 호주 이렇게 7개국이 일본의 해군 함대를 파견합니다. 한국도 지난 2015년에 일본 관함식에 해군 대조영함을 보낸 바가 있으나 올해는 가지 않게 되었네요. 일본 방위성 측은 태풍의 진로 경로와 세기를 아직 예측만 가능하지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함식 행사를 취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축소해서 진행할지를 아직도 못 정했다고 합니다. 해군 강대국 7개 나라에서 함대를 파견을 하는데 빨리 알려줘야지 언제까지 고민만 할 수 있을런지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면 출발을 잘못하면 인도나 캐나다도 멀지만 지구 반대편 영국에서 일본 가려면 지금쯤 이미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가는 중에 태풍 때문에 취소한다고 해버리면 기름값 물어줘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제가 11일 아침 새벽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 아래쪽에서 태풍 하기비스가 올라간다는 건데 딱 봐도 이게 엄청 크잖아요. 거의 우리나라만 하네요. 과연 이게 좀 더 올라가면 13일과 14일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요? NHK 보도에 따르면 관함식을 할지 말지 여부는 13일 오전까지는 최종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개최를 하게 되면 예상 참여 인원은 총 4만 명이라고 합니다. 와, 4만 명이 목숨 걸고 배구경하는 건가요? 그리고 각 커뮤니티 반응을 보다가 재미있는 댓글 몇 개를 읽어드리면 1. 우리 조상님이 하기비스 태풍을 보내주시는구나. 이순신 장군님이 노하신 게야. 2. 너희들 정말 치사하다. 아무리 한일 관계가 안 좋다고 해도 니들 편인 초대를 했어야지. 식구를 어떻게 안 부를 수가 있냐. 하니까 반박 댓글에는 식구인데 초청 안 해도 당연히 가겠지요. 일반인도 가서 본다니까 몰래 가서 구경하지 않을까요? 3. 초대 안 한 게 서로 깔끔하다. 만약 초대를 했다면 어차피 안 가더라도 굳이 거절하는 사람 마음도 편하지만은 않다. 4. 과연 카미카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옛날 구 일본 공군에 카미카제라는 특공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한자로 쓰면 신풍이라고 쓰거든요.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뜻인데 지금 상황이 딱 신의 바람이다 라는 말이죠. 5. 강행해야 맞는 거 아니냐. 애초에 해군 함대의 전투력을 과시하겠다는 건데 태풍도 이겨야 진정 강한 함대가 아니냐. 저는 이 댓글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강력한 함대인데 도망을 쳐서야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한국을 초대 안 하고 진행하려고 했던 4년 만에 열리는 일본 관함식 행사의 근황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연결해서 오늘 청와대 결정에 대한 반응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자, 성혜영 특파원, 일본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을 텐데 일본 반응은 어떤가요? 네, 상당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소식을 접한 아베 총리는 기자들에게 입을 닫고 곧바로 퇴근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 언론을 통해 믿을 수 없다면서 한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일 동맹체제가 굳건하기 때문에 일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와야 방위상, 스가 관방장관 등이 모두 기자회견을 통해 협정 연장을 강하게 기대했습니다. 그랬던 만큼 일본 정부로서는 충격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오늘 중으로 우리 정부에 항의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이제 현실이 되자 당황하는 것 같은데, 군사정보 교류가 어려워지면 일본으로서도 타격이 꽤 있겠죠? 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을 축으로 한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강조해왔죠. 따라서 일본 정부의 강경파들은 한국 군사정보가 오지 않아도 미국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보충 장치가 있더라도 당장 한일 간의 직접적인 군사정보 교류가 막히면 일본도 타격은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부담입니다. 자, 그런데 아베 정권은 그동안 이제 안보를 위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 그 점을 강조해 왔는데 오늘 결정으로 이 부분이 어떤 그 아베 정권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줄곧 개헌을 향해 달리고 있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번 협정 불연장을 일종의 안보 위기로 강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위대를 헌법의 명기에 군대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전략을 현실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국자 증가 추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아예 장기 체류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렇듯 수치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현지에선 어떨까요? 한일 관계 경색에도 한국 없이는 못 살겠다는 일본 10대 여성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산 화장품으로 치장하고 한국식 길거리 음식을 즐기며 트와이스의 춤을 추고 방탄소년단의 브로마이드를 수집합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일본 젊은이들의 한국 사랑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도쿄 시노쿠보 거리만 가봐도 한국 문화를 즐기는 젊은이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로 인해 한일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도쿄의 대표적인 한류거리인 시노쿠보에서는 K-팝 스타들의 사진을 사고 화장품을 구매하고 음식을 즐기는 젊은이들로 가득합니다. 한국 화장품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 한국 화장품을 모아 파는 편집 매장 스킨가든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하루 평균 7,000명이 방문하는 이 매장은 월 매출이 10억 원에 달합니다. 유명 브랜드를 비롯해 한국에선 다소 인지도가 낮은 제품들도 여기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한국인 점원은 한국 화장품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찾는다며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걸 구매하는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길거리에는 핫도그와 호떡, 떡볶이, 꼬치, 튀김 등 한국식 길거리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로 줄을 섭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지만 현안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라주쿠, 신주쿠, 시부야 등 도쿄 쇼핑 중심지에도 한국 문화가 성행합니다. 스타일란다,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등 한국 화장품, 의류 브랜드가 인기를 끄는가 하면 일본 의류 매장도 한국 풍옷과 한글 홍보 문구를 내세웁니다. 하라주쿠의 외국인 방문 순위는 2016년 8위에서 2017년 6위로 올랐는데 일각에서는 한류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한류 문화를 욘사마나 변사마가 주도했습니다. 이 유명한 변사마의 콘서트 장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 전에는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한류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문화가 바로 이 한류 문화였죠. 그렇다면 현재 일본의 한류를 움직이는 세대는 누구일까요? 이들은 10대 후반, 20대 여성들로 한국의 스타일을 가와이, 가꼬이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바로 동경 하라주쿠만 봐도 한국 화장품 매장에는 중학생부터 대학생들까지 젊은 세대가 가득합니다. 이들에게 물어보면 한국 걸그룹 트와이스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애띤 얼굴의 소녀들이 트와이스 멤버처럼 되고 싶다면서 한국 화장품 케이스가 예뻐서 좋다고 하며 한국 화장품을 있는 대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 여성들에게 한국 걸그룹은 동경 그 자체의 대상입니다. 모바일 중고시장 앱 라쿠마가 패션에 참고하는 나라를 조사한 결과 10대 52%, 20대 32%가 한국을 꼽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선 한국인이 되고 싶다, 한국구진이 나리따이 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28,300여 개가 검색됩니다. 이런 열기를 반영해 일본 유명 디자인 학교인 반탄 디자인 연구소는 한국의 패션과 화장법을 가르치는 교과 과정도 개설했습니다. 심지어 후지TV의 토크쇼에는 10대 모델이 나와 일본 여고생은 한국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후지TV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일본의 부모들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이나 미국의 것보다 건전하고 무해하다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K-팝 아이돌 그룹만 봐도 오랜 기간 힘든 훈련을 거쳐 꿈을 이룬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부모들은 자녀들이 마음껏 한류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본 부모들의 생각은 노력해서 결과를 성취하는 자수성가, 셀프메이드 정신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들의 교육과는 일본 아이돌이 한국으로 역수출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 트와이스의 사나나, 모모, 미나, NCT의 유타, 펜타곤의 유토, 아이즈원의 이야와키 사쿠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K-팝 매니아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의 지원 아래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K-팝의 본토 한국으로 와서 성공을 한 아이돌의 좋은 예입니다. 이 같은 한일 문화 교류는 바람직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문화를 아베가 망쳐놓고 있어서 그렇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에 대한 바른 인식을 지닌 일본인들과의 문화 교류 자체는 바람직한 것입니다. 한국 스타일이 인기를 끌자 콧대 높은 백화점도 한국 브랜드를 입점시켰습니다. 시부야 109와 신주쿠의 루미네 에스트는 에뛰드하우스, 이니스프리, 스킨푸드, 추, 디올릭 등 한국 화장품과 의류 매장을 들였습니다. 하라주쿠의 라인스토어와 갤럭시 전시관, 오모테산도 어피츠 카페 등도 일본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선호됩니다. 10대가 한국의 이미지에 열광한다면 20대 여성들은 한국 문화에 깊이 파고듭니다. 20대 여성들은 한국 문화가 신선한 자극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한국 화장품을 써왔다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한국의 페미니스트 문화까지 흡수하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과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같은 한국 책도 읽었다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일본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한류 문화는 K-팝입니다. 시부야 타워레코드 매장 지난 3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싱글 앨범 홍보 사진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매장 중앙에 놓인 BTS 앨범 판매대는 텅 빈 채 매진을 알리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방탄소년단 앨범은 발매 당일 46만 장 이상이 팔리며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신주쿠에 위치한 카페 여름은 K-팝 일본 팬들의 성지입니다. 한류에 새긴 핑크로 장식된 이 카페는 음료를 사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얼굴이 담긴 컵홀더를 줍니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 팬들이 자발적으로 여는 팬덤 이벤트가 이곳에서도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매장 직원은 한국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카페를 열었는데 팬들의 요구로 지난 겨울부터 컵홀더 이벤트를 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한류는 확실히 돈이 되는 컨텐츠입니다. 이달에만 TV 아사히, 후지TV, 니온TV가 각각 사인 트윅스, 보이스 등의 리메이크 드라마를 방영하며 8월에는 NHK가 대군 사랑을 그리다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일본 4대 지상파 TV가 동시에 한국 드라마를 편성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드라마가 시청률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류 열풍은 2003년 드라마 겨울연가의 연사마 신드롬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간중간 고비가 있었지만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화력이 오히려 커졌습니다. 현재 10대, 20대 일본 젊은이들이 한류에 호감을 갖는 이유도 그들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한국 드라마를 보는 걸 보며 자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본 비즈니스 센터 원장은 젊은 층의 소비력은 떨어지지만 이들이 지속적으로 한류를 즐긴다면 소비력이 커졌을 때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세대와 달리 한류를 소비하는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이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즐겼는데 알고 보니 한국 거였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정치 상황은 취향을 즐기는 데 방해 요소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이렇게 한류 문화를 즐기는가 반면 한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젊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많은 세대는 한국에 대한 비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불호가 연령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일 관계 악화로 경제, 문화 교류에 영향이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4%가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답했고 42%가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윗도는 56%가 한일 관계 악화로 경제, 문화 교류에 영향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 셈입니다. 별로 걱정하지 않고 있다 또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29%와 12%였습니다. 응답자의 다수는 한국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호감을 느끼는 이들보다는 싫다고 느끼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감정을 어느 한쪽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56%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한국이 좋다는 답변은 13%, 싫다는 답변은 29%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나누면 젊은 층의 호감도가 높았고 고령층에서는 혐오 감정이 뚜렷했습니다. 30세 미만 응답자들의 경우 한국이 좋다고 반응한 이들이 싫다고 답한 이들보다 많았습니다. 여성 응답자의 경우 30대에서도 한국을 좋아하는 이들이 싫어하는 이들보다 많았습니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30세 이상에서는 한국을 싫어하는 이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들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경우 41%가 싫다고 반응했고 7%만 좋다고 반응했습니다. 한국을 대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자세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가 48%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 29%보다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나이 많은 세대가 아직도 한국을 일제시대 대하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앞에서 들으신 대로 한국의 문화는 일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로 일본의 젊은 세대를 사로잡다 보면 현재 혐한 세대라고 불리는 나이 많은 세대가 세상을 떠나고 지금의 젊은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을 때 그들과도 언젠가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상 페페TV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페페TV.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일본 브랜드를 불매라도 하자라고 시작한 운동은 현재 전국적으로 번져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 브랜드 유니클로는 매출이 70% 가까이 감소했고 일본 여행은 8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일본 경제 성장률에 0.1%나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일본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2달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례적으로 오래가는 불매운동 속에 실제 일본인 반응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보시죠. 한국 국민은 정말로 바보다. 불매운동 포스터를 누가 무슨 돈으로 지하철에 붙이겠느냐. 선진국에서 볼 수 없다. 국민의식이 낮다. 라며 극도로 흥분한 일본인 모리모리 토츠키님이었습니다. 포스터는 시민단체랑 근처 상인들이 하고 있죠. 국민의식이 낮은 건 글쎄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한국 불매운동, 유니클로 타격이라는 뉴스 링크를 올려두고 유니클로 따위 안 사니까 해도 좋아 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파님이었습니다. 그런가요? 일본인들도 안 사나요? 그럼 누가 사는 걸까요? 한국을 적대시하는 국민은 있다. 한국의 조잡한 수출 관리 체제, 민간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군 비행기, 레이더 조사, 불합리한 대일 외교에 화를 내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야 트위스티님이었습니다. 일본도 민간의 한국 제품 불매운동은 습관처럼 번져 있을 텐데 말이죠. 한국에 일본 불매운동 소식이 있었지만 아주 일부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이라며 이모티콘 닉네임의 일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이 전국적이지 않고 일부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국민의 80%라고 조사된 바 있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깨닫는 순간 한국 국민의 손바닥 뒤집기가 추하다
라고 말하는 일본인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한국인을 미리 추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본인도 계시네요. 한국에 반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일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조사한 건데 일본이 얼마나 우경화되어 있는지만 알 수 있었네요. 앞으로 불매운동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인들의 실제 반응을 알아봤고요. 저는 직접 조사한 남자 철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